김영환 전 후보하고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해서 경찰이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불기소 송치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했던 일이라고 이재명 지사는 얘기했는데 3인의 속내부터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영환, 김부선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경찰이 불기소 송치한 데 대해서 이 지사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영환 후보, 김부선, 이 지사 밀회를 나눴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재명 측 김영환, 김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막 고발. 그래서 분당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한 내용입니다.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의혹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경찰은 결론이. 최종 결론. 명예훼손 아니다. 김영환, 김부선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경찰, 김영환, 김부선은 불기소. 내 아내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 같다. 노무현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김정숙 여사를 도운 내 아내 반노, 반문으로 마녀 사냥을 당했다. 국가 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한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를 끼쳤다. 일부 경찰이. 그래서 정면 승부를 예고한 거 아니냐. 지금 고인수 교수님 준비되셨어요? 예. 저는 먼저 이재명 지사한테 좀 뭐랄까 조언이랄까 이런 걸 드린다 한다면은 적어도 이재명 지사가 차지하고 있는 행정적 정치적 위치로 봐서 이제 저 김부선 씨나 그런 쪽하고도 다툴 만큼 다퉜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는 법적 판단을 조용히 기다리겠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꾸 뭐가 뭐 이재명 경기지사 그 위치에서 그걸 계속 SNS로 올려갖고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내시는지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는 좀 이재명 지사도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본인으로서는 있겠지만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인 입장에서는 적폐 경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거 아닙니까? 촛불 정권의 경찰이 왜 이러냐. 그건 적폐 경찰이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일부지만 어쨌든.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어쨌든 그러나 지금 두 분은 뭐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김부선 씨하고 김영환 전 의원 이 양반은 전에 이재명 지사가 세옹지마라는 말을 썼는데 거봐 세옹지마야 우리 아무 죄 없어. 또 그렇게 돼버렸네. 그렇죠? 근데 정현환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에서는 사실은 무승부가 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지금 뭐 좋아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불기소가 되는 바람에. 불기소가 되는 바람에. 그렇네요. 뭐 경찰 수사 이제 결국은 또 검찰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불기소 의견 올렸지만 또 검찰 단계에 다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글부글이죠. 이게 왜 불기소 사안이냐. 왜 확실히 손을 안 들어주냐. 왜 확실히 손을 안 들어주냐.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아니 이재명 지사는 앞서 우리 고영신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1,300명의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잖아요. 앞으로 성과로 얘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사사건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 제기하고 본인이 무슨 점쟁이나 되는 것처럼 예측하고 제 부인은 또 뭐 기소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오히려 논란을 키워가냐는 거죠. 나는 좀 이재명 지사가 좀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충분히 따라주면서 또 할 얘기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좋겠고 김영환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불기소 됐으니까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소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좀 되돌아보는 계기는 좀 본인들이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은광 의원님. 근데 지금 사실은 점 얘기 나왔을 때 점 없다고 이제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구속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사가 좀 위기를 탈출하는 국면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어쨌든 김부선 씨 관련한 거는 그쪽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증거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좀 계속 그렇죠. 뭐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불기소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양쪽 모두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고의성이 없으면은 이게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현행 당사자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선거 국면에서 엄청난 타격을 본 거죠.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정황과 그냥 주의 설 이것이 아니라 늘 오래전부터 얘기합니다만 증거에 입각해서 분명히 그 문제점이 있는 유무에 대해서 저는 엄격히 처벌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느 한쪽이든 잘못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경찰은 본인이 거기서 정리를 안 하고 다시 검찰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향후 검찰 수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세 당사자 모두는 검찰 판단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좀 답답해요. 김성환 평론가. 이재명 지사 이렇게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또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럼 마녀 사냥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누군가가 경찰이 불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거나 그걸 계획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여론이라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론을 조성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찍어서 경찰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야죠. 그걸 만약에 밝히지 못할 거면 이렇게 자꾸 SNS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자꾸 이번 사건이 뭔가 이상하게 가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좀 참을성 있는 태도로 보이는 게 더 국민들한테 기존에 기대했던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 두 분께 김한규 변호사님 지금 일단 불기소 송치한 거 아니에요? 경찰은 결론을 안 낸 거죠. 누가 혐의가 있다, 죄가 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찰의 수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둘 다 뭐 증거가 없다든가 뭐 이런 취지로 양쪽 다 이제 혐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의견을 제시한 거죠, 검찰에다가. 경찰 조사 결과로는. 그럼 검찰도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 통상적인 사건, 일반 고소 사건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독자적으로 좀 수사를 하는데 이 선거법 수사기 때문에 그 또 수사 기간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6개월이. 아마도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았을 거고요. 또 이미 경찰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 세 가지 건, 뭐 친형 입원, 강제 입원권이라든가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 의견을 밝혔고 또 조폭 연루라든가 김부선 씨 관련돼서는 이제 혐의 없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이 사건 내 개요를 다 알고 있고 아마도 검찰도 이 김부선 씨와 관련돼서는 이 쌍방다 이제 불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이고 또 이게 자칫하면은 그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생명도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김부선 씨의 어떤 뭐 굉장히 이게 또 거짓으로 드러나면 김부선 씨의 어떤 큰 오점 내지는 처벌 형사처벌가 되면은 거의 뭐 구속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를 그 양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조사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하면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 동의를 안 하는 쪽이 있다면은 어느 쪽이 또 뭔가 좀 약간 의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네요. 요 정도는 좀 해서 요거는 아니 이것까지 안 되면은 이대로 묻힐 것 같습니다. 불기소 송치했지만 경찰의 판단, 검찰의 판단이 지금 듣다 보니까 김 변호사 말씀대로 어느 정도 내용이 이미 검찰 다 숙지가 경찰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그런 수사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거짓말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 또 의견은? 저는 이게 수사 불기소 의견의 이유를 잘 봐야 되는데 불기소 이유를 보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김부선 씨나 김영환 그분이 이게 폭로한 게 팩트기 때문에 불기소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이게 팩트가 아닌 거는 맞다. 그렇지만 이게 그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고의성, 고의성으로 이게 불기소 의견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뭐라고 폭로했냐면
2009년 5월 22일 네. 노무현 대통령이 연결식일 날 비가 억수같이 올 때 동화로 가는데 전화가 와서 옥수동에 와서 미래하자 해서 왔다. 이렇게 2017년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날짜가 5월 22일이에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서거를 한 거는 5월 23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연결식은 5월 29일이에요. 네. 그럼 이게 벌써 팩트가 안 맞죠? 네. 5월 22일은 서거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기 분명히 팩트가 안 맞고 또 이게 비 온 날은 그때 5월 23일하고 비 온 날은 그 하루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김부선 씨는 제주도 우도에 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가 사진하고 표하고 다 첨부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자, 그럼 이게 5월 22일 날짜 이건 팩트는 안 맞는데 네. 실제 김부선 씨가 날짜를 착각했죠. 만약에 허위로 할 것 같으면 5월 22일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네. 23일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이게 49제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 49제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그때 이제 징표라든지 증거를 내고 따라서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날짜만 착각했지 비 오는 날 전화 받아서 옥수동 미래한 거는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김부선 씨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볼 때는 팩트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이게 날짜를 착각한 게 아닌가. 경찰 판단은. 그래서 이게 불기소 의견 올린 거고. 착각치고는 조금 착각을 하겠구나라는 착각이 아니고 조금. 왜냐하면 이게 5월 의심을 22일이라고 쓰는 거는 상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서거일이 5월 23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환 의원은 김부선 씨 말을 믿고 나는 이게 검정 차원에서 그 부분은 뭐, 예, 했는데 뭐 왜 내가 이게 착각을 무슨 했다. 고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고의 두 분 다 없다. 무혐의로 이래 올린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 관련해서 할 때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중이 다스려야 되는 죄 아니에요? 착각했다 그러면 그냥 근데 김영환 의원은 무혐의예요. 김부선 씨 말을 신뢰를 했고 그게 이제 신뢰하는데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지만 뭔가 이게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뢰했을 때는 이게 처벌 못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김부선 씨는 그 이후에 조사받으면서 날짜는 착각했지만 실제 이런 전화 받고 비 오는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물증들을 냈기 때문에 실제 근데 유권자가 그때 선거 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면은 유권자가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거 상황이라는 굉장히 아주 중체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날짜까지 그게. 적실해서 마치 정말 네, 사실인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 실질적인 것처럼 들렸다니까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과 그래서 다르다라는 이게 부분이 이재명 지사는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반발할 날짜를 만하네, 틀린 거는 그 부분은. 맞고 아니, 아니, 이재명 틀린 지사의 거면 반발 틀린 요구와 거지. 상관없이 틀린 거면 틀린 거지 틀린 게 맞다라는 경찰 수사 입장에서 얘기가 정확하게 참- 밝혀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김부선 씨가 착각해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를테면 김영환 씨는 그 당시에 후보예요, 후보. 선거에 맞아요. 나선 상대 네, 후보란 상대 말이에요. 후보예요, 상대 후보. 후보가 다행인 누구예요? 사건 관련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걸 뭐 선의로 해석해서 다 믿고 내가 착각했다. 이걸 허위 사실로 만약에 발표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처벌 안 면제가 받아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느 편이 옳다는 판단을 내는 게 아니고 물론이죠, 이재명 물론. 지사는 이게 이런 주장이고 예. 김부선 씨 이렇게 해명했고 따라서 이게 경찰은 이런 식으로 불기소를 올렸다. 이거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날짜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점은 있다 없다 하냐고요. 점이 있다 그러는데 없다면서요 지금. 그럼 어떻게? 아니, 이게 상황을 양쪽 주장을 제가 하고 경찰의 판단을 설명한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착각이 되지만 지금 점이 있다 그랬다가 이제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셀프 뭐 검사를 한 거지만 그럼 이게 이제 검찰 조사가 더 진행돼서 결국에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인지는. 그렇죠. 이게 그냥 안 해요? 성남지청으로 이관됐어요. 남부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그래서 이게 성남지청에서 아마 그 부분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이 진짜 없다는 걸로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면은 김부선 씨가 무고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정이 김부선 되면 씨는 그렇게 지금도 네. 점 가지고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잊었나 하고 지난번에 또 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있어야지 없는 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왜 점이 없냐고 얘기해요? 그걸 있는 거. 가서 봤습니까? 점을 있는지 아니 없는지를? 그렇게 답답한 게. 김사가 평론가 하실 얘기 있어요? 아유, 없습니다. 근데 고개를 내밀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점 얘기가 나오니 관심 많네. 아, 예. 끝났죠? 여하튼 법적인 판단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으로 내려지길 바라면서